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7월 8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다행히도 전날 미국 증시의 흐름과는 다르게 코스피 코스닥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었고요. 특히 코스피는 오후장까지 다시 한번 힘을 내면서 종가상으로 플러스 1.8%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한번 박스권을 제시해 드린 적 있잖아요. 저점은 3035포인트에서 고점은 3120포인트에서 3130포인트 정도, 3번 정도 거기 고점을 형성하고 맞고 내려왔었는데, 내일은 그 고점 부근의 상단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만의 흐름은 비슷했었고요. 하지만 0.7%의 상승으로 조금은 상승률이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럼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하이닉스가 무려 4% 급등이 나왔고, 또 금융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울러 원전주도 오랜만에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한마디로 그동안에 주도주 있었죠. 조선, 방산, 원전 이쪽이 다시 한번 제 역할을 해주었고, 거기에 더해서 금융주의 흐름도 좋았었다, 그렇게 정리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코스닥은 파마 리서치만 급등이 있었고, 그 외에는 모두 2~3% 안에서 등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움직였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은 이틀 만에 외국인의 2,8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도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를 했었던 삼성전자, 물론 실적은 어닝 쇼크가 나왔었고,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반대로 하이닉스의 흐름은 너무나 좋았거든요.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금융 대장주 KB금융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금융주는 기관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이 종목도 5천원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외국인의 수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관 쪽에서 200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죠.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이수페타시스, 삼성중공업, SK하이닉스, 하나금융지주, 삼양식품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도 삼성중공업, SK스퀘어, 두산에너빌리티, SK하이닉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날의 미국 증시의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0.9%로 오랜만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S&P 500 비슷하게 0.79%의 파란불이 들어왔고, 다우지수도 모처럼 1% 가까운 하락이 있었습니다. 반도체는 1.9%의 큰 폭의 낙폭이 있었죠. 그래서 전날의 미국 증시의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었고요. 추가적으로 일본 니케이는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마이너스 0.6%, 반대로 중국 증시는 또 0.6%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보다는 지금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이 괜찮은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국내 시장의 흐름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잘 나가던 시장이 2주 동안에 약간의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오늘이었죠. 7월 8일까지였습니다. 관세 유예 종료 시점이 거의 임박했었고, 그 때문에 어떤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들이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나온 기사를 보면 국내의 상호관세를 25%로 정했었고, 그걸 다음 달 첫날부터 시행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한국에 25% 관세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첫날부터라는 것은 사실상 한국에는 상호관세를 추가적으로 유예했다, 1차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내다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처럼 코스피 코스닥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일단은 사실상 관세 유예를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과 협상할 수 있는 무언가가 많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죠. 한마디로 이런 거죠. 오늘 오랜만에 조선, 방산, 원전 상반기 주도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었고,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동양철관이죠. 그 기업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가 흐름으로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것은, 자, 대표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이 종목이 지금 4%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미국에서 8월 1일까지 관세 유예를 했다는 것은 지금 3주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수단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조선업 협력이라든지 또는 글로벌 시장의 원전 진출, 그리고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어떤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물론 관세 시행이 8월 1일부터니까 사실상 조금은 유예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단순히 관세 유예가 되었고 그 때문에 시장이 화답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기에는 과거 4월에 시행했던 것보다는 관세 유예 시한이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지 마시고요. 어쩌면 8월 1일 전에 우리가 그동안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있겠죠. 뭐 조선이나 방산과의 협력, 그리고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에는 어떤 실체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합적으로 본다면 일단 1차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시장이 조금은 눌렸었다면 그 불확실성을 조금은 걷어낼 수 있는 좋은 이슈가 적절한 타이밍에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 다만 품목별 관세 있죠? 거기에 해당되는 업종들을 조금 더 관찰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라든지 철강 관련주들, 철강 관세는 지금 75%죠. 그래서 3주 안에 어떤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또 굉장히 부진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높습니다. 때문에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는 업종이 있다면 그 업종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조심해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물론 잠정 실적 발표였고 그 때문에 사업 부분별 정확한 실적은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분기 영업이익이 4.6조 원이 나왔죠. 한마디로 어닝 쇼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많은 증권사들의 전망을 말씀드릴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것은 4조 원대 후반 정도, 그 정도로 예상을 했었고 대체적으로 5조 원대 초반 정도,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망치를 밑도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실적 발표는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뭐 어닝 쇼크가 나오면 단기적으로 주가의 급락이 나올 수는 있고,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단기적으로 주가의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과거의 실적에 불과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실적 발표에 나올 수 있는 뭐 증권사들의 전망이라든지 또는 기업에서 컨퍼런스 콜을 할 거예요. 그 내용을 통해서 기업이 어떤 전망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의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잠정 실적 발표였던 만큼 컨퍼런스 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전망들을 보면 하반기에는 점진적인 수요 회복이 있을 것이고 가동률 개선도 기대를 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 물론 3일 동안의 주가는 빠지고 있죠. 하지만 저는 지난달부터 올라왔던 이 흐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주가가 올랐다는 것은 분명히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내지는 4분기쯤에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국내 시장의 흐름이 좋았다고 해도 외국인의 강력한 수급과 함께 한 달 동안의 주가 흐름이 우상향을 가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뭐 퀄테스트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남아있고 또 레거시 반도체 가격에 대한 상승, 이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저는 단순히 실적만 보고 투자하지 마시고요. 거시적인 반도체 분위기,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최근 한 달 동안의 추세 있죠. 자, 지금 추세선을 한번 연결해보면 공교롭게도 오늘 저점이 약 한 달 반 정도 이어졌었던 그 추세 하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추세가 정말로 살아있다면 빠르면 뭐 내일 안에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세 있죠? 이 추세가 공교롭게도 21선과 거의 맞닿아 있는데 이 추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여전히 흐름 자체는 살아있다,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는 또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을 기점으로 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포지션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과거에 많이 매집했던 종목이라면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겠죠. 반면에 포지션이 매도 쪽으로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단정해서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7월 10일 이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과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변화가 충분히 생길 수도 있으니까 특히 시총 상위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 가운데서 많은 상승이 나왔고 비교적 고점 부근에서 많은 매물이 나오고 있다면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이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오늘은 무엇보다도 금융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신한지주가 8%, KB금융도 6%에 가까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융주의 강세가 나오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지금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고 그 뒤를 이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한다는 겁니다. 아직은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와 여당이 계속 추진하고 있고 최근 기사를 보면 과세 구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 특히 금융주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보험주라든지 또 카드 기업들, 카드사예요. 그런 기업들도 배당 성향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이 높은 금융지주, 이쪽에서 오늘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도
이것도 조만간에 의무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 부동산보다는 지금 주식시장 쪽으로 굉장히 시장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상호관세 유예도 된 시점에서 다시 한번 국내 시장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4년 전 고점이었죠. 그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말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